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ES6에 도입된 프로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콜백 함수를 이용을 해서 비동기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 콜백 함수 단계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콜백 지옥이라는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프로미스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프로미스는요, 흔히 우리가 약속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정해 놓는 거예요. 처리에 성공했을 때 실행할 함수,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미리 약속을 해 놓는 거예요. 사용자가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그 커피 주문을 받고 성공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리졸브라고 하자. 만일 그 처리에 성공하지 못하면 리젝트란 함수를 실행을 하자 라고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두는 겁니다. 이 프로미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미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새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프로미스는요, 이 객체를 만드는 부분하고 객체를 사용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요. 객체를 만드는 부분과 객체를 소비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드는 부분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체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소비하는 부분에 있는 소스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복잡한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피자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프로미스는 객체를 만드는 제작하는 부분과 그 객체를 소비하는 소비 부분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먼저 프로미스 객체를 만드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미스 객체를 만들 건데 제가 그 이름을요, 피자라고 해볼게요. new promise. 프로미스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미스 객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성공했을 때 실행할 함수 리졸브와 실패했을 때 실행할 함수 리젝트로 구성이 되고요. 이 리졸브와 리젝트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 사용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like pizza라는 변수를 만들고 제가 true라는 값을 줘볼게요. 그래서 like pizza를 값을 확인을 해서 얘가 true라면 주문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주문을 할 거냐면 리졸브를 실행을 할 거예요. 리졸브한테 텍스트를 전송을 하겠습니다. 피자를 주문합니다. 왜냐면 나는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일 like 피자가 true가 아니라면 저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리젝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피자를 주문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보와 함께 리젝트를 실행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로미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작 부분이에요. 프로미스 객체를 정의를 하는데, 성공하면 리졸브 함수, 실패하면 리젝트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이 지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like 피자가 true일 경우를 성공이라고 할 거예요.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자, like 피자가 true라면 리졸브로 실행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젝트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텍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전송을 했습니다. 텍스트 이런 매개 변수가 필요 없는 함수라면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돼요. 프로미스 제작하는 부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프로미스를 소비하는 부분에 소스도 필요합니다. 자, 프로미스로 사용하는 변수 피자 라는 변수 다음에 소비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then이라는 게 있고요, catch가 있고요, finally가 있습니다. then이라는 것은 성공했을 때 어떠한 것을 실행할지 지정해주는 키워드입니다. catch는
프라미스에서 실패했다, 리젝트를 실행해 라고 했을 때 실행할 소스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이널리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할 소스를 입력을 합니다. 프라미스 객체 이름은 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했을 때는 then을 쓰고요. 실패했을 땐 catch를 쓸 거예요. 성공을 했다는 거는 like 피자가 true, 즉 resolve를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resolve를 실행하려고 then을 쓸 건데 여기다가 then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성공했을 때 실행할 소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이것을 흔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공했을 땐 이렇게 하고 실패했을 땐 이렇게 해 라고 소비 코드를 작성을 해줘요. 줄을 바꿔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 괄호 안에 소스가 많이 들어갔을 때 읽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보통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쓰게 돼요. 자, then일 때는 뭐냐? 성공했을 때는 이때 넘겨주는 값을 어떠어떤 변수로 받아서 그 값을 콘솔 창에다가 표시를 하려고 해요. 자, resolve에서 어떤 인자를 넘겨줬어요. 저는 그걸 여기서 result라는 값으로 받겠습니다. result로 받아서 콘솔 창에 result를 표시해줘. 이 끝에는 세미콜론 붙이시면 안 돼요. 캐치가 연결되기 때문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소비 코드입니다. 성공했을 때 실행할 함수예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작성을 하지만 이제 직접 프로미스를 쓰다 보면 이 안에는 되게 복잡한 소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캐치 실패했을 경우 어떡할 거야? 그럼 리젝트에서 넘겨준 어떠어떠한 인자값을 또 변수로 받아줘야 돼요. 나 여기서 txt로 받을래.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변수로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에러라고 받을게요. 그래서 콘솔 창에다가 이 에러 값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한 줄로 쭉 나타나는군요. 원래는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피자를 주문합니다 라고 표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like 피자가 true이기 때문에 이 프로미스 안에서 resolve가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resolve가 피자를 주문합니다 라는 문자열을 then한테 넘겨주게 된 거예요. 만일 여기를 false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if문과 else문을 실행을 해서 resolve가 될까요? reject가 될까요? 네, reject가 되겠죠. 그래서 reject에 해당하는 캐치문을 실행을 합니다. 자, 캐치문을 실행을 해서 이 reject에서 넘겨준 인자값을 err이라는 변수로 받아서 그 내용을 콘솔 창에다 표시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finally라는 게 하나 있어요. finally는요,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실행되는 게 finally입니다. 그럼 여기 세미콜론 없애고 finally, 저는 여기서 무조건 콘솔 창에다가 끝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이 like 피자 값에 따라서 resolve를 실행할 수도 있고 reject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즉 then이나 catch 중에서 하나를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끝이라고 표시하게 될 겁니다. 지금 like 피자가 false이기 때문에 catch문을 실행을 하고 끝 하고 나타나겠죠. 저장하고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피자를 주문하지 않습니다. 왜? like 피자라는 변수가 false였어요. 그래서 catch 부분이 실행이 되고 마지막에 finally로 지정한 끝이라는 내용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